모니터를 장착할 건데요. 모니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300일은 시간이 없어서 순정 모니터에다가 핸드폰을 씹는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그 방식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샤오미 미맥스 2라고 해서 핸드폰이 여기 있고요. 뒤쪽은 제가 이렇게 기존에 뚜껑을 따가지고 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전원하고 타이머 두 개를 연결할 겁니다. 요거를 이제 내비게이션처럼 이제 핸드폰을 쓸 건데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많이 요거를 언급했고 하는 방법도 많이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보신 분들은 아 그때 그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가지고 다른 차에다 응용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곳에 응용하실 분들도 계실 거니까 저는 항상 기술은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이러저러한 이제 오픈된 소스들을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 걸 보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오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원래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 배터리를 빼고 여기에다가 바로 차 전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배터리를 연결해야 됩니다. 자, 원래 보면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를 빼고 차 전원을 연결해야 되죠. 왜냐면 얘가 한여름에 폭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원을 연결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차 전원은 12V고 얘는 한 3. 몇 볼트 돼요. 여기 보면 3.85V라고 되어 있는데 볼트의 차이가 존재하죠. 12V에서 3.85V. 그래서 12V를 다이렉트로 여기다 주면 여기 기판이 나갑니다. 얘가 작동될 수 있는 전원으로 바꿔줘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가지 테스트들을 했었는데 여기에다 이제 전기를 주면서 계속 볼트를 내려가면서 얘가 작동될 수 있는 그 전압을 찾았었어요. 근데 이게 작동이 전압이 안 맞으면 벽돌 현상이라고 해서 계속 무한반복으로 전원이 꺼졌다 켜지고 꺼졌다 켜지고 이렇게 반복이 돼요. 얘가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그 전원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찾았으면 12V가 얘 이렇게 다운될 수 있게 전원 릴레이를 하나 여기다가 그 모듈을 하나 달아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얘가 차 전원을 받아서 켜지는 데까지는 성공합니다. 얘를 키려면 사실은 여기 원래 같으면 전원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눌러야 되는데 사람이 맨날 일일이 누를 수 없으니까 전원이 들어가면 이 버튼을 한 2초 정도 눌러지게 하는 타이머 모듈을 또 중간에다 걸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모듈이 두 개가 있죠. 사실 뭐 이거보다 더 작은 모듈들도 있고 다른 모듈들도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모듈 다른 거를 써도 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좀 쉬운 건데 얘가 아까 그 말한 전원을 다운시켜주는 스텝다운 그 모듈이고요. 이쪽으로 12V가 들어가면 원하는 값을 요 다이얼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그 원하는 값으로 이렇게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전원이 어떻게 나가는지는 이제 전압 체크를 하면서 맞춰가지고 한번 정해놓으면 전원이 들어오면 12V가 들어오면 이쪽으로 바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전기를 주면 여기 보면 이렇게 설정된 값이 있죠. 이 설정된 값만큼 전원을 줬다가 끊을 거냐 아니면 끊었다가 줄 거냐 뭐 이런 설정하는 요 타이머 모듈이라고 해서 얘는 일정한 시간 동안 뭐 작동되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얘 두 개를 써가지고 전원이 들어가면 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들어가서 일정 시간 동안 요 전원이 켜지는 전원 스위치를 눌러주게 하는 그 역할을 사람이 매번 할 수 없으니까 얘가 기계가 이제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가지고 납땜을 한 다음에 요 폰에다 연결해서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넣을 때도 사실은 폰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다가 그걸 만들었어요. 브라켓을. 그래서 브라켓을 여기다 넣고 제가 요거는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아크릴로 가공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핸드폰을 내비게이션처럼 만들 겁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전기를 12V를 줘볼게요. 지금 임의로 12V를 줬습니다. 그러면 12V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제 나가는 볼트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얘를 돌려가지고 낮춰줄 건데, 자,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죠, 볼트가. 자, 볼트를 6.5V 정도에다 맞춰줄 겁니다. 그래야 얘가 안정적으로 부팅이 되니까. 됐습니다. 자, 이제 6.5를 맞췄죠?
자, 그러면 이제 12V가 들어와서 6.5로 나가는 거라서 일단은 세팅은 다 됐습니다. 자, 타이머 모듈도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3초 정도로 맞출 거니까 3초니까 여기가 빵이 돼야 되고요. 점을 이렇게 해놓으면, 자, 어떤 현상이 되냐, 여기 이제 전원이 딱 들어가면 딱 3초 동안만 전원이 들어갔다가 딱 차단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전원이 들어가면 3초를 돌고 얘가 딱 전기가 멈춥니다. 3초 동안만 눌러주고 딱 멈추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누르면 핸드폰 전원이 안 켜지니까 우리가 전원을 켤 때 눌렀다가 딱 뛰잖아요. 그거를 한 3초 정도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초 정도만 전기가 통하게끔. 실제로 한번 폰에다가 놓고 작동을 해볼게요. 자, 전기를 넣어주고요. 자, 일단 이쪽에 모듈들은 다 불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지금 차에 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렇게 터치가 되면 이렇게 폰이 켜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폰이 진행되는 거라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차에다가 연결을 모니터에다가 해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니터는 화면을 넣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조립을 했고요. 여기다 올려서 이제 조립을 할 겁니다. 필요한 배선을 넣어주고 여기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얘는 모터를 움직이는 배선인데 얘를 이렇게 빼서 연결을 할 겁니다. 일단 연결했고요. 지금 연결을 했으니까 전원을 넣으면 모니터가 이렇게 딱 열려야 되거든요. 자, 안 올라오니까 같이 맞추고 끄면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그죠? 다시 키면 다시 올라오고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연결한 모듈만 연결하면 이제 핸드폰이 켜지게 될 겁니다. 자, 휴즈박스에서 이제 전원을 연결해 줄 겁니다. 이한테 들어가는. 자, 일단 지금 대략적으로 필요한 배선들은 다 연결했고요. 전원을 켜면 모니터가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원이 켜집니다. 됐죠? 이렇게 모니터를, 순정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꽤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요거 이제 세팅해 가지고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는 지금 이제 심은 이 핸드폰으로 연결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으로 잡아줄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핸드폰에서 내비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음악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지금 알터네이터를 원래는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건데 사실은 비용이 꽤 비싸요. 정품은 한 100만원 정도가 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보통 중고로 쓰거나 아니면 뭐 애프터 제품을 쓰는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해외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이제 부품만 따로 이렇게 팔거든요. 그래서 지금 빼가지고 이 부품들만 따로 교체를 할 겁니다. 교체를 하면 사실은 적은 비용으로 알터네이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부품값이 한 1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10만원 정도를 가지고 알터네이터를 리빌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빌트 되어 있는 거 끼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직접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안심이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하는 과정 한번 제가 찍어서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에어클리너 박스를 먼저 떼줘야 이쪽으로 공간이 나와서 작업을 하기가 수월하니까 얘를 먼저 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에어크릴릭 박스를 떼주면 이쪽에 있는 얘가 이제 알터네이터인데요. 커넥터가 이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텐셔너라고 하는 얘를 제껴가지고 요 벨트를 풀은 다음에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에 들어있는 나머지 것들을 오버홀 해주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작업하기 전에 먼저 배터리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보면 커넥터가 하나 있는데요. 커넥터를 하나 빼주고요. 여기도 보면 지금 얘한테 물려있죠? 플러스 전원이. 그래서 얘도 하나 빼줘야 됩니다. 17mm네요.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텐셔너가 있어서 텐셔너를 눌러가지고 벨트가 헐거워지면 벨트를 풀고 이제 요거 아이들로 빼고 밑에 고정 볼트 빼고 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지금 2분의 1보다 조금 더 작은 8분의 3으로 해야지만 공간이 나올 것 같아서 8분의 3으로 집어넣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운데다가 잘 찔러놓고. 쉽지 않네. 혼자 찍으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카메라도 지금 제 방향이 제각각이고 작업을 해야 되고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를 시계 방향으로 눌러주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변하죠? 그러면 얘 이제 벨트를 빼야 돼요. 자, 벨트를 빼야 되는데 여기 문제가 손이 걸려가지고 자, 이렇게 벨트를 뺍니다. 보였나? 안 보였죠? 자, 벨트가 원래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벨트를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렇게 빼고 오우 손이 자, 됐습니다. 이 아이들 플러를 빼고 그 다음에 요 지금 알터를 잡고 있는 고정 볼트를 하나 빼야 됩니다. 오, 아우 나왔습니다. 자, 이게 여기에 들어가고 하나는 얘는 여기에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 플러 바꾸고 뒤에 얘 바꾸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풀렸나? 풀렸네? 뭐 이렇게 홈모하게 풀려? 오케이. 자, 맞았어요. 일단 하우징 분해했고 지금 필요한 게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요 베어링 갈고 여기 지금 앞쪽에 있는 베어링도 갈아야 되는데 지금 풀리가 안 빠져서 어떻게 뺄까 고민이네. 자, 조금씩 오호! 자, 플러를 뺐습니다. 플러는 얘로 바꿀 거고요. 베어링 여기에 달려있는 베어링만 풀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게 이제 지금 여기 300에서 뺀 브러쉬거든요. 브러쉬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교체할 새 거예요. 보통은 이제 얘 브러쉬가 다른데 오 엄청 많이 달았네. 차이가 확연히 보이죠? 요 이제 브러쉬가 다 되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갈길 잘했네. 제주도 가서 쓸 뻔했는데 길이 차이가 확연히 나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일단 한 절반 정도 이상 쓴 것 같은데 갈길 잘했다. 일단은 갈아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때리면 되겠죠? 밑으로. 아, 여기를 안 풀었습니다. 볼트가 4개 있는데 안 보였었어. 자, 다시 가봅시다. 다시 오, 빠졌다. 이렇게 쉽게 빠지는 것을 자, 뺐고요. 오케이. 자, 베어링 뺐습니다. 이 베어링은 얘로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서 얘도 앞쪽에 베어링을 빼야 될 것 같아요. 됐다. 나왔습니다. 아직 베어링은 안 뺐는데 베어링도 빼야 돼요. 자, 얘가 안 빠지니까 다시 얘를 고정시켜 놓고 위에서 때려가지고 빼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씨. 와, 미쳤다. 와, 씨. 큰일 났다. 이제 얘 못 쓰겠다. 자, 일단은 작업을 하다가 지금 이쪽에 베어링이 안 빠져서 망치로 쳤었는데 여기가 좀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게 아니고 완전 눌렸고요. 그래서 얘는 거의 사용을 못할 것 같고 혹시 몰라서 옛날에 중고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얘도 지금 분해는 했는데 지금 여기 베어링 들어있는 이쪽 나사들이 다 약간 좀 안 풀려요. 그래서 하나만 빼고 나머지가 안 풀려가지고 일단은 그냥 얘는 앞쪽 베어링은 포기하고 뒤쪽 베어링하고
나머지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쓰다가 진짜 정 고장 나면 그때는 이제 요거 통째로 교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이번에는 여기 뒤쪽 베어링만 교체하고, 그 다음에 요 레귤레이터, 요거를 레귤레이터라고 하는데 요 레귤레이터만 교체해 가지고 일단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얘가 어느 정도 핵심이니까 얘만 교체해도 좀 상태가 좋아질 거라 일단 얘를 교체하고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생해서 하지 마시고 해외에 리빌트된 제품이 있으면 그걸로 구매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야 뭐 사실 이렇게 좀 힘들게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베어링 받고 다시 조립할게요. 자, 베어링을 박을 때 여기 보면 주황색 부분 여기가 터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앞쪽에 쇠 부분에다가 잘 맞춰가지고 집어넣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잘 들어간 것 같거든요. 자, 들어갔으니까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부품들은 그냥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 베어링을 교체하고 싶었었는데 여기가 안 빠지니까 사실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교체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쿨러를, 아이들 쿨러를 달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벨트를 잘 걸어줍니다. 잘 걸린 것 같아요. 힘들다, 힘들어. 다 했어요. 자, 이제 커넥터를 다시 연결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가는 길이 이제 성큼 다가왔네. 이제 갑니다, 제주도. 됐다. 시동을 걸어볼까? 잘 걸려야 할 거. 과연 뭐 튀어나가는 거 아니야? 그거 잘 봐줘요. 뭘? 걸렸다. 잘 걸려? 오케이. 걸렸네. 자, 알터네이터를 드디어 교체했습니다. 이제 근데 왜 배터리 표시가 뜨지? 보잉. 배터리 경고등이 떴습니다. 자, 경고등이 뭐 이렇게 뭐 발전기 신호 막 이렇게 있는데 일단 한번 삭제를 해보고 여기 지워볼게요. 지워져야 할 건데 이게 옛날에 다른 차 제 거 할 때도 이런 거 안 떴었는데 얘는 왜 뜨지? 자, 지우니까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죠? 경고등 지우니까 사라져서 일단은 다시 지워졌으니까 타면 될 것 같아요. 또 떴다? 왜 또 뜨지? 또 떴네. 아, 이거 왜 이러냐. 일단은 해결을 해봅시다. 차근차근. 자, 지금 시동을 걸고 전압을 체크해보면 전압이 지금 11V가 안 나오네. 이게 지금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차에. 다시 뜯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다시 빼내서 혹시 잘못된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휴. 일단 의심되는 거는 얘가 그나마 좀 의심되니까 얘를 좀 바꿔볼게요. 여기 육안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지?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껴볼게요. 이번에도 안되면 내일 바꾸러 갑니다. 못살다 진짜 내가. 아이고, 오늘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역시 돈 주고 하는 게 제일 좋아. 돈 주고 하세요 여러분들. 돈 주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개고생 천지예요. 자, 지금 이제 바꾸고 다시 테스트 좀 되라. 아, 제발. 오,
없어지긴 했다. 저게 문제가 있나 보네. 아까 그 교환했던 게 전기가 일단 전압이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좀 보자. 아까 전에는 11V만 나왔었는데 얘를 찍으면 이제 제대로 나옵니다. 이제 14V가 나오니까 됐다. 저 앞에 게 좀 불량이었나봐 이게. 개고생했네. 얘가 불량이어가지고 으우씨. 자, 원래는 X5를 타고 지금 이틀 동안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얘도 지금 스타트 모터랑 알터네이터가 고장나가지고 갑자기 아이오닉 5를 렌트했어요. 뜬금없이 아이오닉 5를 타게 됐네. 짠! 마지막 밤 짠!